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이 66페이지 46번 문제, 요 세율 특례에 관한 거죠.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운 올해 그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지방세, 취득세 개정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이 1에서 3% 세율 정도되는 것은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까지만 1에서 3% 세율 적용되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면 몇 프로? 8%예요. 취득세 유상거래로 인한 농지 외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 그래서 8%고,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부터는 자 12%가 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그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4배를 합한 세율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12%. 1세대 3주택부터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1에서 3% 표준세율이고,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은 몇 프로? 8%. 1세대 4주택일 때는 몇 프로? 12%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 법인이 취득했을 때는 개인과 달리 조정상 지역 내든 외든 무조건 몇 프로다? 12%로 중과세입니다. 그 4%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4배 합한 세율이요. 그 다음에 이 주택 이렇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도, 비법인 사단, 단체도 법인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 그래서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이 자, 주택을 취득할 때는 무조건 몇 프로다? 이제 12%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유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자, 주택 분양권이라든가 또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계산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신탁한 주택일 때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해요? 수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해요?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거.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약에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될 때는 그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아시고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몇 프로? 12%로 중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무동의 8.15, 비영리 사업자면 무동의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의 8.15, 3.5%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우리가 증여받았을 때는 몇 프로다? 12%로 중과세한다. 여러분, 이거 12% 중과세고, 그잖아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우리가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중과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꼭 알아주시고. 자, 오늘 이제 66페이지 4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지방세에서 일단 제일 어려운 내용들, 또 개정된 내용들, 이런 것들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제일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취득세요. 세율 특례가 있는데, 취득세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취득세 세율 특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 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 안 했어요.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취득세 2%를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록세예요. 등기할 때 이 등록세는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등록세는 과세를 했어요. 이게 취득세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럼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세목간소에 따라 통합한 건데 종전보다 세금보다 늘어나면 안 되니까 요거를 합쳤을 때 종전하고 똑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상삼팔, 무동이 815, 유십20, 원팔, 영삼 시계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이잖아요. 그죠? 그 표준세율인데 여기서 이걸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하는 세율인 이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거. 이게 1,000분의 22%인데 중과기준세를 빼요. 그러면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자,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요. 요 2%를 빼니까 여기에는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남으니까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고. B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이 B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B 사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옛날에 과세를 했어요. 근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 과세 안 했어요. 이거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2% 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줄여서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종전하고 같아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러 번 나온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이 특례세율 정도는 게 어떤 거냐, 저 A 사안이 어떤 거냐를 아시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섞어놓고 물어보니까 고르라고.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정도는 게 어떤 거냐, 자, 이 B 사안이 어떤 건지를 물어봅니다. 섞어놓고요. 그래서 이 A 사안과 B 사안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정도는 게 어떤 거고 중과균세율 정도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아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기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정도는 경우요. 자, 예전에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았는데 등기비용만 받는 것들 쭉 이제 설명 나왔는데, 다만 요 예외는 신경 쓰지 말고 질문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하면서 막 질문하는데, 원래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정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예요. 그죠? 근데 다만 이때 이 부동산 취득이 여기 아래 특례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그때는 특례세율, 여기 아래 특례세율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예외는 시험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에서 세율 특례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단서 조건이 단 취득세 중과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는 중과세 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예외는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요것만 알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 정도 되는 거 어떤 경우냐? 환매 등기를 병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요. 환매 특약 맺고 소유권을 전했다가 나중에 환매권 행사에서 야 다시 팔어, 왔다 가고 갔다 오고, 이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요. 옛날에 취득세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세를 과세 안 했습니다. 돈 빌려온 제가 동창들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갑이 을한테 돈 빌려왔더니 이거 돈 빌려주면 그동안 한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돈 빌려달라고 갑자기 그냥 연락이 막 반갑다고 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돈 빌려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야, 너 사업한 애가 네 명의로 부동산 갖고 있죠. 너 그러다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일단 나한테 소유권이 전에 환매 특약을 맺자 대신. 그래서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언제든 다시 되사가라, 이렇게 환매 특약을 맺고 소유권 전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환매 기간 내에 갑이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어. 그래서 환매권 행사하면, 자, 을 입장에서 보면 왔다 간 거고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고, 형식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옛날에는, 근데 통합되기 전에, 근데 등록세는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과세했어요. 이게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합이 됐으니까 등기 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등기 비용만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요런 경우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아까 바꿨었고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고급택 제하고 및 부속토의 취득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그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 만나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이제 야 친구야 우리 아빠 한 명이 집에 놀러 올래? 아니면 아빠 엄마 공동명의 집인데 거기 다 가족인데 놀러 올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성에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내가 상속받으면 그 주택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아버지 4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니까 등기비용만 받는 거죠.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 뺀 특례세율입니다. 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다. 자, 작용하는 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앙케이트 조사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리출 신분들 손들으라고 해서 앙케이트 조사했었는데, 그죠? 리출 신분들 손들으라고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이 신분 조사하면 다 나올 건데, 자, 나중에 뭐 어떻게 조사하냐고요? 제가 여러분들 뭐 가족관계 등록부를 뭐 제가 볼 수는 없고, 자, 그 말하다 보면 사투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예? 자.
완벽한 표준을 구성하지 못하고 자 그러면 걸리게 돼 있단 말이죠. 하여튼 요거 리 주신 분들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 저 부모님 논밭에 일하고 계시면 아빠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가방 던져놓고 부모님 일하시는 옆에서도 일손 돕고 어쩌고 저 행복회 유년시를 보내는데 시골에서 장성에서 작용하는 농민에 대해서 농사 지는 농민에 대해서 농사 짓고 있어 부모님 돌아가서 그 농지를 상속받으면 그 농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일가구 일주택 및 부속도 취득하거나 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나오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이고 그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 형식적 취득입니다.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도 포함해서 공유물이나 합유물 분할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 이거 나오면 단서 잘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공유물을 분할했다. 자기 거 자기가 나가서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같은 것은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아까 공유물 분할은 표준세율은 물어보면 2.3%인데 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느냐 특례세율에서 물어보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율 특례 계속 봅니다. 다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공유물, 갑을이 공유한 공유물을 어떤 공유물을 갑과 을이 분할했다가요. 공유물을 분할했다가 분할된 부동산 단독 소유권을 취득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랬을 때는 취득세 과세 표시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 순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분할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시가 순액으로 한다는 거. 취득세 신고할 때.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번쩍 들어서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옮겼어요. 소유자 변동 없어요.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하는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초과한 부분 1억이었는데 1억 2천이 돼? 그럼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이혼할 때 민법 중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인데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원래 내 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남편의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주니까 등기비용만 받습니다. 요까지는 법령 내용이고 이거는 그 시행령에 나오는 건데 참고적으로 봅니다.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특이하게도. 자,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옛날에 취득세 비용은 받았는데 등기능 대상이 아니었던 거. 예외는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랬어요. 예외는 과미력 적용대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원래 과미력 적용대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를 하는데 다만 이때 이 부동산 취득이 여기 아래 특례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그럴 때는 이 특례세율, 중과균세율을 특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취득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같은 사치성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다만 이때 사치성산 취득은 그냥 사치성산 취득이 아니라 여기 특례당하는 취득인데 그게 사치성 재산이 돼요. 그럴 때는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의 5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개소로 인한 취득은 중과균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데 2%가. 근데 개소했더니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 됐다. 그럴 때는 개소로 인한 취득은 특례세율 이게 적용되는 건데 사치성재산이 되니까 그럴 때는 중과균세율 몇 배? 5배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10%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라는 것만 알았으면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것은 중과균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이 B사안을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 요거는 우리가 묶어서 요약집 같은 데 다 돼 있어요. 묶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간주취득이요. 우리가 간주취득의 경우,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고 이때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정합니다.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인 개수는 제외. 아까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해. 그럼 증가된 면적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원팔 몇 프로? 2.8%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요한 건데요.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요한데 보시면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합니다.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자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2%를 1,000분의 20.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세율 정해. 그래서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가 정됩니다. 2.8%가 정됩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건축 개수.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선박 차량기 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을 때 이런 간주 취득은 어떤 걸 과세 납부해요? 증가한 가액. 그때 증가한 가액에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했어요. 우리가 여기 한번 봅니다. 이런 것도 했어요. 갑이란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자, 지목 변경할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 순액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 순액이 5억이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납부는 얼마가 돼요? 증가한 가액 얼마가 됩니까? 4억 원이 과세 납부이고 여기다가 어떤 세율을 정하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정하니까 248 산출세액은 얼마입니까? 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800만 원. 그 다음에 이게 취득세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등기할 때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이때는 변경 등기 말소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6,000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주취득의 경우 또 아까 봅니다.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됩니다. 과점주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 과점주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 아까 과세 표준 구하는 거 배웠어요.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과세되는 과점주의 지분 비율이 60%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된다? 6억 원.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과점주의 주식 취득 구했어요. 여기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해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하니까 산출세액 260이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출세액 구하는 거 연습했습니다. 과점주의 주식 취득 과세 표준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하여튼 간주 취득의 경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외국인 소유의 취득상 물건의 차기 양선을 취득한다거나 뭐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다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나 기장비를 시설 대업자가 취득한다거나 이런 거 하여튼 등등 이럴 때도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납세무자에서 나왔던 건데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레저시설.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간주취득의 경우 번호는 3번까지만 세분하면 4가지. 간주취득의 경우하고 골프연장 나왔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장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또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같은 사실성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 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또 중요한 거 이쪽에 설명드릴까요? 임시건축물이요.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은 제외입니다. 임시건축물이어도 별장 고불확장이면 무조건 중과세니까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어떤 세율 적용합니까?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근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 과세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는 거. 꼭 이것도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그래서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간주취득의 경우, 그 다음에 지목이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레저시설 나왔다 항상 골프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자, 이런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을 취득하거나, 자,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하거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하거나 이럴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자, 등등 더 있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딱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니까 형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것들입니다.
단서 보세요. 취득 물건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에 관한 1가구 1택의 취득.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직금돌이비죠. 형식 취득.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단서 잘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역시 형식 취득이죠. 자기 거 자기가 나눠가졌으니까 등기 공짜로 안 해주는 것들입니다. 3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번쩍 들어서 옮겼고 목전에 소립식 건축물 소유자 변동 없고 형식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4번 민법중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도 형식 취득이죠. 내 목 내가 찾아온 거고 이혼하면서 근데 등기는 남편의 뇌물을 공짜로 안 해주고요. 5번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을 때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죠. 이거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섞어서 놓고 물어봅니다. 자, 22회 때 나왔는데 47번 문제도 보세요. 24회 때 또 이렇게 나왔죠.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세 중과 물건 아니. 그래서 이렇게 예외는 고려하지 않도록. 기억번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뭐로 본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18,2,800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간주취득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려면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증가된 면적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뭐라고요? 2.8% 표준세율 대상입니다. 이건 표준세율 대상이고 기억번은 2.8% 표준세율 대상이고 니은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간주취득, 의지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증가한 가액에다가 니은번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 시에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니을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어요. 상속으로 그냥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세율을 뺀 특례세율이고 그냥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 2.3% 표준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중과기세율 특례세율은 니은하고 디귿번입니다. 48번도 또 28회 때 이렇게 나왔죠.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굴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물건은 주택 외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세량이 아니다. 즉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역시. 기억번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가 매수할 수도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식 취득이죠. 등기 공짜로 안 해지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등세율. 니은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임시건축물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 과세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이게 아니고 디귿번 또 나왔네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내 거 내가 찾아간 거죠. 형식 취득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요. 리을번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도 자기 목 자기가 찾아간 거죠. 형식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번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68페이지 49번 문제부터는 이제 중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나오는데 우리 취득세 중과세율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중과세율은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우리가 중과세율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보는데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자 사치성 재산은 그러면 별장, 고급 악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댁 같은 사치성산을 취득했다. 어떤 세율로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입니다. 외우셔야 되고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과미력적 원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하거나 과미력적 원역에서 공장 신증설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은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입니다. 2배 합한 세율. 사적공사는 4배 합한 세율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정분사무소 설치하거나 그래서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그 다음에 지정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합니다. 또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하는데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입니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여기서 이거. 자, 그런데 여러분요, 그럴 때 동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또 사실 요번에 또 주택에 대한 거 우리 취득세 7월 10일 대책에 따라 개정되면서 이 동시 적용되는 것도 개정이 됐는데 제가 일부러 아까 거기 소개 안 했어요. 왜 소개 안 했냐고요? 이 동시 적용되는 것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괜히 머리만 아프면 역효과가 나니까 이게 동시 적용되는 거 개정된 내용은 아예 제가 빼버렸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의 2배를 뺀 세율인데 다만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게 별장, 구불학장 같은 골프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었어요. 그러면 대도시 내 중과세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용되잖아요. 그럴 때 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건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다가 중과균세 2배 합해요. 그러면 이게 표준세율의 3배는 유상취득 시 4%일 때 4, 3, 12, 12%에다가 중과균세율 2%의 2배니까 4%를 플러스하니까 몇 프로가 돼? 16%로 중과세하겠다는 건데 이 16%가 어떻게 나온 거냐? 옛날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 이거 10%로 중과세했고 대도시 내 중과세 옛날 등록세에서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에서 6%를 중과세했던 거예요. 이게 합쳐진 거니까 몇 프로가 돼? 16%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여러분들 하여튼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 사치성 재산은 5가지입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 5가지 상시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상시 주거용이 생하지 않는 주택이고요. 고급락장,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같은 이런 것들이고 짐작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지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산 아니고요.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 쳐서 신설 증설할 때는 중과세 하는데 승기수 갈 때는 중과세 안 합니다. 골프장은 단위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중과세 하지 않는다. 이미 자, 신설 증설할 때는 산을 아작내고 농약 범벅 치니까 환경오염 문제 등 경제적 문제, 환경오염 문제 심각해지니까 중과세하는데 승계시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골프장만 승계시득 중과세하지 않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중과세합니다. 이게 원시든 승계든 다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작은 선박으로서 시가총액 3억 원 초과하는 선박이고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에서 고급택이라고 중과세 무조건 틀립니다. 여러분. 고급택은 이렇습니다. 고급택 요건이 나오는데 가액 요건만 좀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고급택은 가액 요건이 얼마요?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연재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고급주택, 지방세,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요. 저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가액기준과 결합하는데 단독주택에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둘 중에 하나 설치되어 있으면 면적, 가액기준 관계없이 면적이나 가액기준 요하지 않고 무조건 고급택이 됩니다. 시설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취득상 시가총액 6억을 초과해야 돼요. 예? 몸이 불편하신 분이 시골에 땅값 싼 곳에 주택이나 땅 사서 집을 지었는데 집값 땅값 얼마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다고 무조건 고급택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는 취득당 시가총액 6억 초과합니다. 해야지 고급택이 돼요. 근데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그 면적 가액 기준 관계없이 무조건 고급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집이 단독주택인데 아파트 말고요.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손들으라고 했더니 손 안 들었잖아요. 한 번도 안 들고 말이야. 자, 그래서 일부러 안 듣는 건지 에스컬레이터까지 모르겠지만 수영장 있으면 좀 나를 좀 초대해 주면 좋은데 한 번도 안 부르고
부르기 싫어서 내가 갈까봐 그런 건지.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은 자 가액 면적 기준 관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고 나머지 것들은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8페이지 4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다가 2% 즉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중과세로 적용되는 취득세 상환, 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치성 재산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다만 중과세율 요건은 다 충족했다고 하고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 별장 사실상사입니까? 여러분 별장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이에요. 중과세 하는 거지 별장인 거지 꼭 뭐 개인이 사용하는지 법인 소유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법인 소유도 회사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도 당연히 사실상산이 됩니다. 회장님이 사용하든 말단 직원이 사용하든 별장 사실상산이고 골프장, 고급택, 고불악장 다 사실상산이죠. 근데 과미력 적용 내에서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 이건 과미력 적용 내 중과세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에서 몇 배? 2배 합한 세율입니다. 이건 4배가 아니라 2배. 그래서 요거만 아니고 나머지 4개가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50번 문제는 딱 한 번 나왔는데 23회 시험 때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행규칙 내용이 기본 통칙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아주 깊은 내용이 통칙 내용이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지방세법 기본 통칙이 나왔는데 지방세법상 아래 부동산 등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세법 세법상 중과 요건은 중축한 거 가정하고. 자 그런데 여기 그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설의 그 기본 통칙에서 우리가 그 과미력 내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에서요. 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또 대상이 되는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본점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기본 통칙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공장군의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하잖아요. 중과세합니다. 본점용 사무실.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합니다. 이런 것들 눈에 익혀 두시고 1번, 2번이요. 3번이요. 임대한 토지의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동 토지 내에서 본점 사업용 건축물 신축 증축한다거나 또 4번 건축물 신축 증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해 사무를 처리한다거나 이게 중과세입니다. 특히 1번, 2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69페이지 봅니다.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본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한번 보니까요. 중과 대상이 아닌 거 본점.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병실을 증축할 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그다음에 운수업체가 자동차 운수업법에 의한 차용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과 당해 건축물 임차여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역시 또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임차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시장, 백화점 등의 영업장 같은 것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원의 병실이나 시장, 백화점 같은 영업장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정도 봐놓으시고요. 다시 50번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중과세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병원의 병실이나 시장, 백화점 중과세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고 골프장, 고급택 다 사실상산이죠? 또 중과세하고 법인의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 중과세 아까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차타워 같은 거 사무실 같은 거 증축하는 거 중과세고요. 자, 그래서 백화점의 영업장 시장 백화점 영업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과세 되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한번 봐놓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51번은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하여튼 고급 선박은 C값 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어야지 영업용 선박은 연구용 학술용 선박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업무용 선박 중과세 안 해요. 보시고 5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265제곱미터이고 그 주택의 시가순액이 7억 원인 경우에 고급택으로 본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그 공동주택 같으면은 공동주택의 고급택 요건은요. 공동주택의 고급택 요건은 여러분 보세요. 공동주택의 고급택의 요건은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가액 기준만 알면 되는데 공동주택의 고급택 요건은 면적이요. 245제곱미터 초과하면 고급택이 되는데 자 보세요. 공유면적 제하고요.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광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분양광고예요? 글자 잘 보세요. 245라고요. 245라고 분양광고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은 24515제곱미터. 2451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24515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할 때 이 공동주택은 고급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4515 초과했잖아요. 265제곱미터니까. 그러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고급택이 됩니다. 공동주택이요. 예? 자, 245제곱미터 그 다음에 6억 초과해요. 시가총액. 2번입니다.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시가총액이 6억 원을 초과해 고급택으로 본다. 아까 단독주택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수영장은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인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취득당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고급택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구입된 부분인 경우에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보아 고급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참고적으로 보세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고급택 여부를 판정할 때는 공동주택에 포함시켜서 공동주택처럼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가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서 공동주택 기준 적용해서 한 가구가 245제곱미터 초과하는지 여기에 245제곱미터 초과하는지 따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봐놓습니다. 다가구주택 하여튼 고급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기 보세요. 맞아, 보면 사치성재산 5가지에다가 슬쩍 끼워놓고 속이는 게 있어요. 중과산 사치성재산이라고. 골프장이 사치성재산이지 골프회원권이나 골프연습장 사치성재산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사치성재산이지 고급 항공이나 고급 자동차 이런 것들 사치성재산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52번 문제 4번 지문입니다. 고급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삑! 올해 취득세 문제에서 며칠 나왔다. 그럼 무조건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30일 나왔다. 일단 틀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무조건 60일입니다. 취득세는 60일이에요. 그래서 고급택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야?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했어요. 그럼 고급택으로 쓸 것도 아닌데 중과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5번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토지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농어촌 주택의 요건 시험에서 안 나올 나올 가능성도 극히 낮은데 그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깡촌에 있어야 돼요. 읍면지역인데 관광단지나 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이나 또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 읍면지역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깡촌에 있어야 되는데 이 농어촌 주택의 요건 1호방 대지면적 1호방 이내에 되고 건물의 연면적 1호방 150제곱미터 이내에 되고 또 대지면적 660 쭉쭉방 제곱미터 이내에 되고 건물의 시가총액은 6,500 이내에 돼요. 그래서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 요건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시험 쓰지 마세요. 자,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나오면 여러분이 생각이 날 거예요. 1호방, 쭉쭉방, 진짜 깡촌, 건물의 가격 얼마? 6,500 이네요. 1호방, 쭉쭉방, 진짜 깡촌, 건물의 가격 얼마? 6,500 이네. 이겁니다. 됐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적지 말고 넘어갑니다. 70페이지 봅니다. 70페이지 53번 문제입니다. 53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별장용 건축물과 고불악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그 건축물 바닥 면적에 지방세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불명하다.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입니까? 10배까지입니다. 10배요. 자, 그래서 뭐 양도소득세처럼 도시적은 5배, 도시파권 10배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몇 배다? 10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다가구택은 지금 봤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1구에 들어봐서
고급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가구택은 단독주택인데 주택법상 공동주택처럼 판단한다. 이런 것들. 고급택 여부를 판단할 때. 4번입니다.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또는 고급택을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5번은 금방 본 거고요. 그 다음에 60일 기억하고 54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대상 중 고급택의 요건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 낮다고 그랬어요. 가액 요건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주택 취득상 시가편이 얼마? 6억 초과 기억하시면서 2번 볼게요. 일부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 중 200km 이하 소형 제외하고 에스컬레이터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용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시가편액 6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여러분요. 자, 아까 단독주택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수용장은 가액 기준, 면적 기준과 결합해야 하나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시축당 시가편 6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와 수용장은 시가편액 6억 초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용장 때문에 틀린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55번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한번 봅니다, 여러분. 지방세법 틀린 거 1번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이요. 5가지 사성사는 전부 다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을 중과세로 한다. 사성사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요. 2번 과미력 저원역에서 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주사무소 건축물 떡하니 짓거나 내릴 때 신축하는 경우에 신축 증축할 때 자, 과미력 중대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에서 몇 배? 2배 합한 세율입니다. 2배 합한 세율. 맞죠? 100분의 2배. 3번입니다.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 사무소를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이에요? 아니고 표준세율에다가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표준세율의 아이고 이거 안 나옵니다. 말로 할게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율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 대도시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 역시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 2배를 뺀 세율이에요. 5번 동그라미 2와 4가 동그라미 2와 4 과미력 내 중과세와 대도시 내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는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세한다 그러는데 동시 적용될 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과미력 중대 중과세가 6%, 옛날에 6% 취득세에서 옛날 대도시 내 중과세가 등록세에서 6% 중과세였으니까 합치니까 12% 돼야 되잖아요. 12%. 옛날 과미력 중대 중과세는 옛날 취득세에서 6% 중과세했었어요. 4번 대도시내 중과세는 옛날에 등록세에서 6% 중과세했던 거예요. 이거 동시적용되니까 몇 프로가 돼야 돼? 12%. 그래서 12%가 돼야 되니까 표준세율의 3배면 유상취득 시 4%의 3배면 몇 프로가 돼? 12% 이런 거예요. 동시적용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56번 문제. 과미력 적용 내 중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미력 적용 내 중과세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고개 한번 드세요.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아이고, 자 고개 돌리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한번 제낍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반대로 돌리시고. 자, 오늘 좀 더 보고, 좀 더 길게 보고, 좀 더 보고, 시간 어느 정도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타임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 어려운 걸 했고, 또 개성 내용 했고, 그래서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시간 되는 대로까지 하다가 적당히 시간 되면 제가 끊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내시고 좀만 더 봅니다. 여러분, 우리 과미력 중내 중과세에 관해서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다 이런 것들.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던 건데, 과미력 중내 중과세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 사치성재산에 대한 것 중에서 고급주택과 별장의 세목별 과세 입장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취득세는
고급택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술에 대입합한 세율로.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사치성 재산 자체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별장, 고박장, 고급택 이런 거 등록할 때 중과세한다 틀립니다. 없어요. 재산세는 고급택 고율의 세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01, 04, 0.1에서 0.4 4단계 초과수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에서는 고급택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별장이요. 취득세 당연히 중과세고요. 등록면세 애초에 중과세 규정 없고요. 재산세에서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고율 4% 고율의 세율이 적용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에서 이미 별장은 4%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 과세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미력적 내 중과세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거냐? 자, 보시면 과미력적 원용 내 중과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에서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하는데 어떤 경우에 중과세 하느냐? 과미력적 내에서요.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과세 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는데 이때 과미력성역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성으로 말하는데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은 공장지라한다니까 중과세 제외하고 이때 공장은 도시형 공장 제외합니다. 비도시형 공장이지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지 않습니다. 도시형이 필수 유치되어 있는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이때 신설 증설할 때 이때 공장은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하느냐 적어도 건축물 연면적 몇 제곱미터요?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 심화된다고 중과세합니다. 그런 거지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들어와도 인구 집중 경제 문제 큰 영향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한다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공장 신증설하면서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느냐? 신설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속토지 또 공장 신증설로부터 5년 내 취득하는 차량기 장비 4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지금 과미력적 내 중과세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거라 한번 그래도 고득점을 위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과미력적 내 공장 신설 증설 시에 중과세 할 때 다만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요.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에서 여기가 과미력제 권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그럴 때 과미력제 권역 내에서의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이요. 자, 주인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인구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과미력적 내에서요. 공장 업종 변경을 합니다. 치약 만드는 공장인데 칫솔 만드는 공장을 업종을 변경하면 새롭게 과미력적 권역으로 인구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과미력적 내에서 내로의 이전이요. 자, 내에서 내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구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내에서 내로 이전. 근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요. 여기 있었던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전. 요거 서울은 고도로 인구가 경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 업종 변경 내에서 내로 이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한다거나 고도로 인구 경제 집중돼 있는데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에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내에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외합니다. 즉 중과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아닌 건 기타 이거죠. 그래서 제외해서 제외하니까 이중부정이니까 중과세 합니다. 얘네들은 중과세를 하고요. 제외한다는 것은 중과세 배제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중과세 합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기존 공장 철거 1년 이내 동일금으로 다시 지으면 새롭게 인구 유입이 없다고 중과세하지 않고 공장 설립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후 행정구역이 변경돼. 그래서 대도시 편입돼. 억울하잖아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럼 법령의 반대적으로 토지 건축물 짓고 5년 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해야 하나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5년 내 같으면 5년 경과된 후에는 중과세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 봐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미력적 내 중과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미력적 운용 내에서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인데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은 아니에요. 이때 부동산 취득은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새롭게 임대입이 있다고 봐서 중과세하는 거예요.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은 주인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신탁법에는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적 부동산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신탁 종료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 사업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신탁한 부동산도 포함해서 중과세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여러분. 56번 문제 봅니다. 1번이요. 과미력적 중과세 공장 신증설에 대한 설명. 1번 산업지역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적용받은 산업단 유치역 그리고 그 아래줄 공업지역은 중과세하지 않고요. 공장 지나는 데니까요. 2번 중과세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는 과미력적 원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에 신설 증설한 공장 건축물과 부속 토지와 과미력적 내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5년 내 신설하거나 증설 면적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증설의 요건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20% 이상 기존 공장에서 20% 이상 면적 늘어나거나 3, 4공제금에서 늘어나는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한 날부터 5년 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계 장비요. 그래서 공장 신증설하면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장 신증설 날로부터 5년 내 취득하는 차량계 장비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당해 대도시 내에서 공장 이전은 중과세지 않으나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에 경영하던 자가 공장 신증설로부터 2년 내에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중과세합니다. 서울로 이전과 함께. 4번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존 공장 철거 후 1년 내 동일 규모로 다시 지었다.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가지고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는 중과세 용한다 틀렸습니다. 이런 것 정도 눈에 익혀 두시고요. 그 다음에 57번 문제부터 이제 취득세 부과와 징수입니다. 취득세 부과 징수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부과 징수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바로바로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1번입니다. 취득세가 옳은 거 옳은 문제인데 부과 징수 1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 세율을 하면서는 별 표시도 한번 안 하고 그냥 막 지나왔네요. 아 진짜 하여튼 그러고 보니까 그냥 그 개정 내용 하다가 그냥 별 표시도 안 하고 막 지나왔네. 아 진짜 알아서 여러분들 그래서 세율은 다 중요하니까 과세 표준 세율은 다 중요하니까 알아서 여러분들 보면서 이거 몰랐다 틀린 거 이런 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 아셨죠? 다 중요하니까. 57번 문제 봅니다. 57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세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요. 자, 요거 1번 봅니다.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될 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삑 아이고 그냥 볼 거 없네 그냥. 자, 무조건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취득세에서는 60일 이내에 그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자, 가산세 포함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취득세 추가 신고 납부에 관한 거죠.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당시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는데 취득하고 나서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60일 확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 가로 이거 확인하고 여기 포함으로 되어 있네요. 틀립니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에 신고 납부해? 보통징수에 신고 납부야?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신고 납부입니다. 보통징수에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 그래서 취득세 추가 신고 납부 기간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 꼭 확인합니다. 아셨죠? 포인트 거기였으니까. 여기서는 30일 틀렸고 가산세 포함도 틀렸습니다.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2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우리가 취득세 중과산세는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중과산세는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취득세 중과산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그럼 걸렸다. 조세 포탈라고 작성했으니까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에 몇 프로요? 80%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할까봐 중과산세 적용하는 건데 여기 뭐 했어요 지금? 등기했어요. 그럼 자기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한 부동산일 때는 말장난이지만 등기한 거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기했으니까.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지목 변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 신고하지 매각하면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된다는데 여러분요. 우리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로 할게요.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어떤 경우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 자,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 토지 일단 골프용권 같은 여기다가 써드릴까요?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과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중과산세 적용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요. 어떤 경우냐? 먼저요. 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요구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이요. 근데 단 회원권 애들은 제외입니다.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회원권은 제외한다.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회원권은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회원권 중과산세 적용하고요. 또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의 경우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 같은 지목 변경 등 과점주의 주식 취득,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원권은 물론 중과산세를 적용하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 취득세 중과산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3번 지목 변경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4번입니다. 지방세법 중에서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 납부불성세관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여러분, 우리 조세 총론할 때 했어요. 기한 후 신고나 수성 신고는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자,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 감면율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잘 보세요.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감면해 준다고 그랬어요?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올해 신설이 됐죠?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30% 감면, 30%. 1개월 초과 3개월 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50, 30, 20% 감면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린 거고. 5번입니다.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과 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언제까지요? 결정 통지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정 통지 전까지. 수송 신고는 경정 통지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7번 문제도 여러분 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5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8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보통 징수합니까? 중과산세잖아요.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까지 했으니까 중과산세잖아. 이거 말이 없어도.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100분의 80 가산한 금액을 자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100분의 80이 되고 단수 남기신 문제였고. 2번입니다. 나머지 지문들도 중요한데요.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 등기 신청서를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요. 등록관세 가기 전에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가야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요.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등기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등기록관수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4번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 해서 가산세부터는 고의소를 발부하죠.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합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입니까? 10%. 외워둡니다.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한 적도 있는데 10%입니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요. 넘어갑니다. 59번 문제입니다. 59번 문제 보시니까요. 59번 문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59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로 다룬 것은 쉬웠습니다.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에 하나.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되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개시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인데 여기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고 했으니까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4번 정답이죠? 네. 그 다음에 60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취득세 부가징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역시 별표 시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요.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요. 이게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또 좀 애매해요. 자, 우리가 취득세는 과세 면세점은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 면세점이라는 것은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할 때 과세자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액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야 돼? 취득 가액이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취득세액이 50만 원이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잖아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알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 확실하게 틀린 거예요.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확실하게 1번이 틀린 지문인데 그죠 여러분들?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면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알아서 그냥 여러분 취지를 알아서 판단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막 또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2번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 상속기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실정송고는 실정송고 속한 달 말일부터 각각 몇 개월입니까? 상속 6개월 내. 그 과세표준의 세율 중에 산수한세액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상속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내 신고 납부입니다. 두고 듣고 시간 걸려서. 3번 취득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거 그냥 무조건 틀렸네. 며칠이요? 60일 내에 세율 중에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 포함 제외 확인하고 보통징수에 신고 납부요? 신고 납부입니다. 보통징수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30일 틀렸고 보통징수 틀렸습니다. 취득세 추가 신고 납부기 안 나오면 등록면에서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항상 뭘 확인하냐?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 확인합니다. 아셨죠? 여기서는 30일도 틀렸고 보통징수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과장고 매각하는 경우에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한다. 중과산세 맞네요? 취득 후 신과장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 맞잖아요. 산출세액의 80%. 4번 정답입니다. 5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정대상이 됐을 때 법령이 작용 날로부터 30일 틀렸고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눈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산세 제외입니다. 포함 틀렸습니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금을 세고 그래서 보통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요. 그래서 틀린 것은 이것도 30일 틀렸고 가산세 포함 틀렸습니다. 61번 문제 봅니다. 61번 문제 보니까요.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원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하신 100분의 얼마가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 90, 100분의 90이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 그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 차손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100분의 얼마? 90. 100분의 80으로 돼서 틀렸습니다. 2번 건축물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 원시수로 본다. 틀렸습니다.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면적 증가했으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만 원시수로 봐서 원팔 2.8%입니다. 아셨죠? 전체가 이게 아니라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된 면적만. 3번입니다.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축한 후 신고하고 매각했어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여러분들? 신고하고 매각했으니까 중과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네요, 3번. 4번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병인 등비용이 입증될 때 그 과세 입수는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 순액 차액으로 한다.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는 증가한 가액인데 시가 순액 전과 후의 지목변경 전과 후의 시가 순액 차액인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병이 등비용이 입증되면 뭡니까? 등비용입니다. 등비용.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등비용이고. 5번 법령 규정하는 고급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우리가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중과세입니다. 무조건 중과세예요. 사치성 재산 나와요. 고급택이니까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요. 한숨 소리가 막 들리는 것이 몇 문제 안 남았는데 올해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일단은 그냥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62번 문제부터요.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다 나머지는 풀어 오세요. 한번 풀어 오시면 몇 문제 안 남았는데 다음 주에 또 제가 부가징수세에 관해서 몇 가지 또 좀 추가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등록면허세 다 보고 등록면허세 다 보고 재산세로 넘어가서 재산세 한 중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길게, 다음 주에는 길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길게 이렇게 이제 리타임으로 해서 길게 할 거고요.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